자, 등호 2개 이상을 이용해서 식 3개를 연결해 놓으면 연립 방정식 또는 연립 부등식이야. 공통 범위를 잘 찾으셔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한번 먼저 보시죠. fx가 0보다 큰 곳 볼게요. 어디죠? 이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fx가 gx보다 작은 곳, gx가 더 큰 곳 어딜까요? 축은 방해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축은 방해가 되고 교점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베스트야. gx가 더 큰 곳, 위로 볼록한 함수가 더 큰 곳 어디예요? 이만큼이야. 오케이? 그럼 세로 기준으로 영역을 딱딱딱 잘랐을 때 노란색이랑 주황색이 겹치는 곳을 답으로 쓰셔야 돼. 어딜까? 잘 안 보이죠?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교점, 절편, 어디 갔어? 교점, 절편으로 잘라가지고 잘 보시면 돼. 어딜까? 이 영역이거든? 알겠어요? 답을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라고 쓰시는 거야. 아이고, 잘못 썼다. 그럼 답은 뭐예요? 8이에요. 1219번 봅시다. 별표 치세요. 1219 별표 쳐요. 이제 좀 어릴 때처럼 산수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 좀 수학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뭔가 좀 해석하는 느낌이 들잖아. 안타까운 일이네. 자, 얘들아 잘 봐. fx랑 gx가 곱해져서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번에 색칠 말고 서술에서 풀어줄게. 알겠어? 색칠 말고 서술에서 풀어줄게. 얘들아, 두 개의 식 또는 숫자가 곱해져서 양수가 된다는 것은 fx랑 gx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걸까?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자, fx가 양수일 때는 gx도 양수여야 되는 거고, fx가 음수일 때는 gx도 음수여야 되는 거야. 가보자. fx가 먼저 양수인 곳 한번 찾아보죠. 어디예요? 이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x축 위에 붕 떠 있는 부분을 읽어주세요 라는 얘기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3과 여기 있는 4를 기준으로, 잘 안 보이는 거지? 왼쪽이랑 오른쪽이요, 이렇게 답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가에 맞아요. 그 다음 gx가 양수인 곳 한번 읽어봅시다. 저 gx 노란색으로 그려드릴게. 자, 이 노란색이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곳 어디야? 절편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 0하고 6의 사이에요, 가에요? 사이죠. 이렇게 해놓고 AND니까 연립을 합니다. 공통 부분을 찾으셔야 돼. 천천히 해드릴게요. 오늘 친절한 이태쌤이 아시겠어요? 자, 0부터 6까지랑 마이너스 3부터 4까지를 연립하셔야 돼. 어디에요? 0부터 4까지. 자, 그 다음에 음수이고 음수인고 찾는 거잖아. 얘들아, 새롭게 푼다라기보다는 이 부등식을 부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양수인 곳이 마이너스 3, 4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었잖아. 음수인 곳은 당연히 사이일 수밖에 없어요. 가해랑 사이는 반대말이 되는 거야. 표정 왜 그래? 이해 안 돼? 뭐야? 그래. 그렇죠? 집중하고 있는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4부터 6까지죠? 피곤하군. 근데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돼. 이 강의가 9시간째예요. 자, 어쨌든 뒤집으면 가해가 뭐가 된다? 사이가 된다. 이렇게 가볍게 다루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사이잖아. 그럼 부등호를 반대로 풀면 뭐가 나와야 될까? 가해가 나와. 그러고 잘해요. 오고 잘해요. 이렇게. 이렇게. 또 뭐야. 여러 개 찍으실 때는 여러분 숫자 먼저 찍고 이제 푸시면 돼.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이제 해를 찾아보시면 되는 거야. 와, 침침하다. 4번이니? 자, 1220번도 갑시다. 여러분 질문 좋네요. 이거 잘 질문하셨어. 이 마스터를 잘해야 돼. 자, 1219번은 4번 맞고요. 1220번 가봅시다.
이거 좀 토 나오게 생겼네. 보자. 그림 크게 보고 제가 식을 써드릴게요. 지워도 돼요? 자,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제가 3, 4차 방정식 때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건데 개수에 문자들 들어있다고 쫄지 마요. 알겠죠? 물론 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gx 함수식 어떻게 돼 있냐면 가 돼 있고 의 꼭지점을 각각 A, B라고 한대. 그럼 fx의 꼭지점이 A인 거고 gx의 꼭지점이 B인 거지. 이 y는 fx, gx의 그래프가 두 점 A, B를 지난다. 즉 fx는 gx의 꼭지점을 지나는 거고 gx는 fx의 꼭지점을 지나는 거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물어봤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꼭지점을 지난다라는 힌트를 이용해서 A를 구해야 되는 건가 봐. 자, 꼭지점을 한번 찾아보시는데 여러분 잘 봐요. 고급스럽게 하셔야 돼. 계산이 길면 안 돼. 포인트거든. 자, fx의 꼭지점이 A지. 그럼 내가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앉아 있을까? 아니죠. 뭘 찾아요? 동시에 축 아주 저기 하네. 계산해봐요. A-2. 자, A-2. 괜찮아? A-2. 그리고 봐봐. 아, 쌤 이거 넣기 너무 빡센데요? 아니, 넣어보시고 얘기하세요. 내가 항상 축의 값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렇지. 이렇게 2배 차이 난다 그랬지. 그지? 그럼 A-2 제곱의 개수들끼리 계산한다라는 느낌을 가져주시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게 뭐죠? fx의 꼭지점을 누가 지난다 그랬죠? gx. 얘를 gx에다가 탁 대입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대입해보고 얘기해요. y 자리에 뭐 대입해요? 이거. 그 다음 x 자리에 뭐 대입해요? 요거. 아, 좀 빡세구만. 근데 너무 아름답지 않니? 죽잖아. 맞아요? 계산하자. 이 달린 거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얘를 전개할게. 2로 나눠도 되죠. 자, A 값 뭐랑 뭐 나와? 4랑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실내 있는 A 값을 뽑으려면은 얘들아 지금 fx의 꼭지점이 x축의 오른쪽에 있니? x축의 왼쪽에 있니? x축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A-2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라서 A는 2보다 커. 이렇게 축의 위치를 이용해서 A 값을 판단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4입니다. 누가? A가. 4 넣으면 이렇게 되지. A가 뭐였지? 4였지. 4 넣으면 얘들아 좀 도와줘야 돼. 내가 많이 힘들구나. 4 넣으면
맞아요. 여기서부터는 뭐 그림을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넣으시면 일반적인 2차 부등식이 되니까 그냥 넣자 우리. 자, 빼기 GX잖아. 내가 마이너스 괄호 안 쳐도 되지. 그냥 이거 부 바꿔서 가지고 올게. 자, 얘가 작거나 갖다 푸는 거야.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사이가에 쓸 수 있는 거야. 자, 2로 떼주시면 그럼 26으로 인수분해되는 거 맞죠? 자, 앞으로 이런 2차 부등식은 긴 풀이 과정 중에 한 줄이기 때문에 얘를 새롭게 그리지 말고 바로 답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뭘로? 4, 2로.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6부터 2까지가 되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야. 아,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래, 얘들아. 이거 받침이 있으니까 내가 받침 넣었거든. 긴장되는 순간이야. 자, 정수 몇 개야? 고마워요. 9개야. 넘기세요. 1227. 간만에 인시연의 질문이야. 내가 시연이 이겼다. 오래 힘었어. 아니, 시연이 다음번에 잘 볼 거야. 조금 징징대긴 하는데. 맨날 지금. 지우, 너는 그냥 그 징징대는 게 약간 그 너의 그 캐릭터리스틱이잖아. 뭐 어쩔 수 없잖아. 평생 징징대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징징대는 거 잘 받아주는 남자친구를 만나면 돼. 뭐 그럴 수 있어요. 아, 얘들아, 지우개 다 썼다. 잠깐만. 자, 두자연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 어쩌고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의 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f0은 6이라 그랬어. 6 한번 넣어볼까? 0 한번 넣어볼까? 아, 그리고 이것도 x의 값의 범위가 2보다 클 때 fx가 양수래. 자, 그럼 봐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a는 양수일 테니까 애들아 당연히 그림으로 푸는 거야. 딱 봐도 어려워 보이지. 가나 조건 달려있으면 어려워 보이지. 그림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자, A는 양수지. 그럼 아래로 볼록할 거야. 그리고 E랑 B가 지금 마치 뭐처럼 보여? 근처럼 보이죠? 그럼 함수에서는 뭘까? X? 절편이지. 근데 E가 커요? B가 커요? 몰라요. 그치? 근데 B가 클 확률이 높긴 하지. 왜냐면 E보다 큰 자연수가 많지 E보다 작은 자연수가 많진 않잖아. 이거 아니면 이걸 거야. 맞아? 이래서 조건 마가 나와 있는 거야. x가 2보다 크거나 크면 fx가 0보다 크다 그랬어, 작다 그랬어? 크다 그랬지? 그럼 봐봐. 만약에 이 그림이면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fx가 양수니? 아니잖아. 내려왔다 올라가잖아요. 탈락이야. 알겠어? 그럼 알 수 있는 사실 b는 2보다 작은 뭐? 미안해. 그러면 fx가 a x-2 x-1까지 잡히죠. 여기서 f0을 이용하시면 a도 구해집니다.
0 넣으시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a, 즉 2a인 것 같아. 그쵸? 이게 6이라고 했으니까 a는 몇이다? 3이고요. 자, 내 얘기 잘 들어봐, 얘들아. 내가 오늘 이 수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봐봐, 서아도 잘 듣고 가봐. 너는 여기 AX제곱 그래프가 있어. 아시겠어요? AX제곱 그래프가 있어. 자, 잘 들어봐. 이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L인 어떤 지점이 있어요. 오케이? 이 지점에서의 Y값은 있잖아. AL제곱이야. 왜? L을 넣으면 되잖아. 맞죠? 맞죠? 여러분, 이 친구들이 평행이동이 돼가지고 X축, Y축이 이렇게 와. 그렇다고 해서 이 꼭지점과 X축 사이의 거리와 이 X인 지점에서의 이 함수값의 비율 관계가 변할까?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제가 약식으로 알려드린 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들이에요. 한 칸? 한 칸. 오, 그렇지. 기억하잖아. 두 칸? 네 칸. 세 칸? 아홉 칸. 이런 걸 가르쳤던 거야. 맞죠?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예전엔 대치동의 어둠의 스킬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흔히 쓰고 있는 거리곱이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fx가 a, x-알파, x-베타야. 그럼 이렇게 생긴 거지. 맞아? 근데 내가 어떤 별인 곳에서의 함수값이 궁금해.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별을 어떻게 하시죠? 여기다 넣으시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생기잖아요. 맞지? 자, 이 식을 좀 분석해 볼게. A는 뭘까? 그냥 뭐 최고차항의 개수겠지. 보통 1인 상황이 많죠. 그죠? 이거 뭐게? 이 거리다. 그치? 이거 뭐게? 거리다. 맞죠? 어떤 지점에서의 함수값은 이제 내 말 잘 들어요. 최고차항 개수에다가 양절편까지의 거리를 곱하면 돼. 그래서 이름이 거리곱이야. 그럼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문제에서 뭘 줬지? F? 0이 6이라는 사실을 줬죠. 0은 어딜까요? 지워버렸네. 지금 이런 상황은 밝혀진 거고 0은 어딜까? 여기겠지. 그럼 여기서 함수 값은 어떻게 구할까? 최고차항 개수에다가 거리 곱하기 거리. 아시겠어요? 이게 6이란 얘기야. A는 몇이죠? 3. 여러분, 이것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심화 문제 풀 때 저거 알고 있으면 개 깡패처럼 풀 수 있어. 나올 때만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함수 값을 거리로 구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요. 함수 값을 거리로 구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요. 그냥 식의 형태를 보고 추론하는 거야. 나와 있는 거야, 이런 게. 이거 나중에 알고 계시면은 깡패처럼 풀 수 있어요. 물론 이 문제는 뭐 다 밝혀놨으니까 쉬운 문제니까 그냥 0 넣어서 6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올 때마다 해드릴게. 알겠지? 우리 1211번에 익숙해진 것처럼. 복습했니? 왜 나만 번호를 외우고 있죠? 그렇죠. 밥그릇인데 밑에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그죠? 맞아요? 지우야, 네가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저요 못하는 거예요. 둘 다야. 해야 돼.
답을 안 내고 지워버렸다. 여기다 4 넣으면 되죠? 그치? 1번이고요. 넘깁시다. 자, 1231, 32, 33에서는 풀만한 게 다 하자. 다 좋다. 자, 1231로 오세요. 얘들아, 여러 가지 스킬들을 배우시고 있잖아. 뭐 스킬뿐만 아니라 이제 정의에 입각한, 원리에 입각한 풀이법들이기도 하지만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심한 문제에선 보통 하나밖에 안 돼. 알겠어? 너네 이거 그릴 수 있어? 못 그려. 그럼 대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맞지? 절대값이 몇 개야? 2개. 그럼 구간을 나눠야 되는데 구간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곳은 어디예요? 루트 아니? 정신 차리고 있니? 구간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곳은 어디예요? 루트 아니? 0이 되는 곳. 그렇죠. 자, 얘가 0이 되는 곳 어디죠? 마이너스 6. 자, 얘가 0이 되는 곳 어디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찾아봅시다. 근데 근의 공식 쓰기 전에 근이 있는지부터 봅시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뭐야? 음수 허근이네. 그럼 얘 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0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붕 떠 있는 거야. 그럼 얘는요 여러분 항상 양수예요. 누가? 루트 아니. 그래서 구간을 마이너스 6 기준으로 한 번만 나누시면 돼. 오히려 좋아. 루트 안 양수면 말이에요. 루트 안 쪽 루트 안쪽이 양수면 루트 안쪽이 양수면 얘 절대값을 그냥 먹고 루트 안쪽이 음수면 얘가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잖아. 그치? 아니 얘 이름이 루트가 아니지 않아요? 너 뭐라 그랬어? 루트. 아 절대값 미안해. 나도. 얘들아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지금 알죠? 요거랑 헷갈렸어요. 이해를 해야 돼. 아니 하여튼 알겠어? 미안해 연우야 비웃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루트는 첫 번째 절대값은 안에 있는 시계값의 부호를 판단할 필요 없이 그냥 꺼내시면 된다고요. 근데 저 x 플러스 6 절대값은 이제 꺼내실 때 마이너스 6보다 작을 땐 음수일 테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서 빼시고 그다음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양수일 테니까 그대로 꺼내시고 자 이렇게 해서 2번 푸시면 됩니다. 자 속도는 좀 내서 풀게요. 자, 뭐 이거 푸는 거 어렵지 않아서 제가 빠르게 풀어냈고요. 얘가 답이야? 아니지. 연립 한번 해야 되지. 근데 이건 연립해봤자? 밑에 겁니다. 그죠? 손가락 힘도 없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지. 그럼 그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근의 공식을 써야겠지. 근데 근의 공식 쓰기 전에 항상 먼저 봐야 되는 게 있어. 이게 근이 있나 없나를 먼저 봐. 알겠어? 근이 없어. 왜 없는 줄 알아? 이런 것도 센스 얘들아. 상수항이 크면 보통 근이 없어. 알겠어? 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보면 뭐예요 지금? 음수지. 그럼 허근이니까 x절편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그럼 붕 떠 있는 거야. 시연이 이해했어? x축 위에 이 2차 함수가 붕 떠 있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이 있니 없니? 없어. 자 쓰세요. 해가 없다. 아니 그냥 해가 없다. 써놔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을 때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한 개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날리시면 돼. 자 이렇게 해석을 잘 하는 거야 얘들아. 맨날 사이가에만 익숙해지지 마시고 근이 안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얘가 답입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야. 정수는 몇 개야? 6개야. 아, 내가 이걸 계속 루트라고 읽었어? 네. 그래. 그냥 그때까지 말해서 아니야, 얘기해줘, 얘들아. 몰랐어요. 아, 그래. 1232번. 자, 요 가우스 X가 나왔으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안 가르치는 학교도 있을 테지만 여러분 가우스를 다루는 기초는 내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랑 같이 이론서 하나 가지고 다니면 그 이론 노트 하나 가지고 다니면 좋겠거든요. 이제 제 강의 장점은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나의 강사로서의 강점은 전학년이 가능하다라는 거란 말이야. 니네가 벌써 17살이라 가지고 중등수학 배운 지 이제 4년 차야. 1, 2, 3, 4년 차란 말이야. 그럼 옛날에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되는 지식들을 내가 문제 나올 때마다 계속 적어주지. 모아. 나중에 그냥 그 노트만 보면 돼. 오케이? 자, 오늘은 가우스 X의 성질이야. 뭐 또는 정의라고 불러도 돼. 자, 정의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정수야. 풀어내면 정수예요.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밑에 거 쓰지 마. 자, 예를 들어서 4.1 한번 넣어볼까? 얘기해 볼래? 4.1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뭘까? 굿! 5.7 한번 넣어볼까? 5.7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몇일까? 이렇게 풀리는 거야. 알겠죠? 풀면 다 정수가 돼. 그럼 정확히 정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3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아, 쉬워요. 왜냐면 이 넘지 않는이라는 부정문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지. 넘지 않는다라는 건 작거나 같은이라는 뜻이야. 정수가 들어가면 정수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집중해. 마이너스 2.4 한번 넣어보자. 마이너스 2.4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마이너스 3, 그렇지. 자, 이거 마이너스 2라고 읽는 사람들 진짜 많아. 왜냐면 양수 쪽에서는 소수 부분이 지워지는 느낌이 들지. 너네 마이너스 2.4가 수직선에서 어딨니?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4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내 얘기 들어봐. 만약에 가우스 X가 헤이 5야. 오케이? 그럼 이 X는 몇일까? 최소 5인데 최대 6은 되면 안 되죠. 자, 이렇게요. 자, 가우스 성질은 일단 요거 하나야. 어떤 가우스 X가 정수 A가 된다라면 이걸 부등식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A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가? 가우스 안쪽이. A 플러스 1보다는 작아요. 자, 이 정도는 가이드라인으로 갖고 계셔야 가우스의 해석이 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나이 들면 제가 요거 그래프도 그려드릴게요. 지금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최근에 머릿속에 들어가는 지식들이 좀 많죠. 그래서 이제 풀 거야. 해석에 디테일을 조금씩 추가하시면 돼. 어쨌든 얘도 2차 부등식이긴 하거든. 가우스 X에 대한 요거 인수분해가 돼요. 2, 3의 마플로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가우스 X 플러스 3 하나, 가우스 X 마이너스 2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자, 4이니 가이니? 4이니까 마이너스 3과 뭐? 2 사이에 이렇게 가두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우스 X는 마이너스 3과 2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 없어. 내가 가우스 X의 본질은 뭐라 그랬어? 이건 뭐라고? 정수야. 얘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정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3과 2 사이에 있다고 나와 있지. 마이너스 3과 2 사이에 정수 뭐 있니?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0하고 아이고 1이 있죠. 아이. 그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면 요 X는
최소 마이너스 2고 최대 마이너스 1.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면 최소 마이너스 1이고 최소 0, 최대 0. 0보다 크고 최대 1. 1보다 크고 최대 2. 맞아? 절대값 풀듯이 이 x값 범위를 싹 다 합치는 거야. 이렇게 이어지죠. 맞죠? x값 범위는 몇부터 몇까지일까?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고 요게 2야. 됐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뭔가 성질 자체가 부등식이랑 연결짓기 좋지. 그러니까 지금 부등식 단원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해? 갔다 와요. 1233. 이건 빨리 풀자. 아니다, 이것도 디테일하게 풀게요. 이것도 방법 2가지 줄게. 오케이. 여러분 눈빛 좋습니다. 집중도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값 안에 fx가 들어있고, 뭐 절대값이 오른쪽에 있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이드라인으로 배웠던 거는 뭐 원래 이제 제대로 풀면 얘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랑 나눠서 이제 부등식을 막 풀어야겠지만 우리가 사이 가해를 잘 배웠던 거지. 그지? 이 절대값이 이제 왼쪽에 있도록 이제 부등식을 탁 쓴 다음에, 아이고 크다구나. 이걸 딱 째렸어. 딱 째려봤어. 이렇게 풀 자신 있어요? 뭔가 절대값을 지워서 뭐 가해로 써보려고 해도 오른쪽이 상수가 아니니까 좀 애매하죠. 그죠? 자, 그래서 정석 한번, 그 다음에 요 사이 가해 한번 2개로 풀어드릴게요. 자, 이 방법의 문제점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잘 보세요. 자, 정석으로 먼저 갑니다. 지금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이 누구예요? 그럼 얘가 0 되는 곳은 어디죠? 1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세요.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일 테니까 그냥 나올 거고, 정리해서 풀게요. 넘어온 거고 부등호 방향은 작다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지? 자, 4, 2로 바로 풀어내셔야겠죠? 빨리 풀어내셔야겠지? 자, 대답해봐. 얘가 답이니? 이렇게 연립하셔야 돼.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인데 애초에 가정 자체가 1에서부터 잘라버린 거니까 답은 어디야? 여기 맞죠? 이 색칠인 거에 주의하시고요. 자, 하나 찾았다. 자, 두 번째, x가 1보다 작으면 음수일 테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지? 이걸로 풀게요, 그냥.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에 우변이 이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야. 자,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6이네요. 아이고. 2, 3,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 인수분해도 써드리고 한번 4, 2로 풀어낼게.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이게 답이니? 이해? 내가 왜 4라고 써지기를? 봤죠? 근데 오늘 상태가 이래요. 자, 이게 답이니? 이렇게 연립 한번 해야 되죠. 연립 암산하실 수 있죠. 마이너스 2부터? 끝! 자, 최종 답은 어떻게 써야 돼? 암산할 수 있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오, 좀 해요. 좀 치는군? 아이고. 그래서 일단 이게 답이긴 해. 서아 잠깐 봐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저기 1의 색칠하고 4까지가 나왔어. 이게 애초에 다른 구간에서 푼 부등식이기 때문에 절대 둘이 공통 영역은 안 가죠. 이 구간 전체가 답인 거야.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부등식의 그 본질은 공통 부분을 읽을 땐 읽고 그 다음에 모든 구간을 다 답으로 해야 될 땐 답으로 해야 되고 이런 논리 판단이 돼야 된다 그랬죠? 어쨌든 답이야. 자, 긴장되는 순간이야. 몇 개야 정수? 그래요. 근데 이거 사이가로 풀어보자고요. 되긴 돼. 되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숫자 취급하고 사이가해를 써드릴 거야. 잘 봐. 부등호 방향을 보아하니 얘가 가해예요, 사이예요? 가해야. 가해를 쓰는 방법은 뭐지? 여기다 마이너스 한번 달고 여기다 플러스 한 번을 달아서 마이너스 단식보다는 더 작고 잘하는데? 플러스 단식보다는 더 크고 그렇지. 그럼 이제 이걸 신나게 풀어. 뭔가 이상한데? 3x니? 아까 마이너스였는데?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와야 되는구나. 쏘리.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그리고 작다지. 그럼 봐봐. 2, 3 찍고 풀. 뭐 당연히 이런 부등식이랑 똑같이 나오긴 나오는 거지. 자, 여기도 x 4, x 플러스 1. 그럼 얘는 이제 사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얘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근데 얘들아, 마지막에 구간을 딱 살펴봤을 때 첫 번째 부등식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잖아. 그치? 두 번째 부등식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잖아. 야, 도대체 어디가 답이야? 이 판단이 안 돼. 공통 부분이 답이야? 확실한, 모르지? 그럼 뭐, 전체가 답이야? 그러니까 이 판단이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최종도 아까 나왔던 거. 이것이. 근데 많은 애들이 이렇게 풀 것 같지 않니? 그치? 이런 거 다 틀려오는 거야. 조심해야 돼. 자, 이게 답이야. 그럼 쌤, 언제나 전체가 답이겠네요? 아니요. 또 언제는 연립해야 될 때도 있어. 알겠어?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상수가 아닌 애들은 사이가해를 할 때 조심해야 돼. 오케이? 근데 내 얘기 좀 들어볼래? 저 판단이 된다면 사이가해를 쓸 수 있지 않겠니? 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 뭘까? 이 두 함수를 그릴 줄 알면 돼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해봅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해봅시다. 언제나 열려있는 거니까 우리한텐. 아시겠죠? 그래서 봐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쓰이는 거야. 다 풀 수는 없어요. 아직 실력이 거기까지는 안 되셔. 자, 넘겨서 1237번입니다. 서, 요거 듣고 갈래? 아니면 지금 갈래? 그래, 요거 듣고 가. 37번 빨리 해줄게요. 자, 다음 시험 때 다들 100점으로 올려놓을 거야. 공부 열심히 해요. 자, 절대값 안에 뭐가 들어있니? x1. 그럼 얘가 양수일 때랑 얘가 음수일 때랑 부등식을 두 번 푸시면 돼. 물론 저거 그려서 풀 수도 있어요. 이따 그려드립니다. 자, 양수면요. 여기는 x가 어떻게 나와야 돼? 그냥 나와야 돼. 이미 마이너스 5,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친구랑 곱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신나게 푸세요.
4, 2로. 자, 대답해봐. 얘가 답이니? 연립해야지. 공통 부분을 찾아야지. 자, 이건 최종 답에 추가하셔야 되는 거고. 자, x가 0보다 작아요. 그럼 이게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x로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5가 곱해줘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5x. 자, 얘도 이제 신나게 인수분해를 하시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6부터 1까지네. 얘가 답이니? 이렇게 연립하셔야죠. 마이너스 6부터 0까지. 맞아요? 최종 답은요? 그렇지. 그렇지.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0까지 갔는데 저 첫 번째 부등식 0에 색칠 하고 6까지 가니까 마이너스 6부터 6까지인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 해랑 이 해랑 같다 그랬잖아. 얘들아 잘 봐. 부등식의 해는 이 경계값들이 마치 이 부등식을 방정식처럼 바라봤을 때의 근 아니야? 맞지? 그래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요 A랑 B를 끝내시면 돼. 두 근의 합은 뭘까? 마이너스 A겠지. 두 근의 곱은 뭘까? A분의 B겠죠. 그래서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36입니다. 더하시면 1번이고요. 자, 이제 그려드릴게요. 그려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몇 기준으로 나눠서 풀면 돼? 아니, 구간 나눠놨잖아, 내가. 0, 0, 그렇지.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절대값이 그냥 나오니까 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 밑에 건 그거가 반대겠지. 그럼 봐봐, 얘들아.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좀 빨리 할게. 여기 6, 1의 마플이니까 마이너스 1이랑 6이 절편인 마이너스 1이랑 6이 절편인 여기가 플러스 6이구나. 이게 마이너스 아래가 그래. 자, 요건 맞죠? 6이랑 마이너스 1이 절편인 이런 이차 함수가 생겨요. 그럼 이렇게 생긴 거잖아. 맞지? 근데 어디만 그리는 거야? 양수인 곳만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요만큼만 그리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인수분해 하면 6, 1의 마플이죠. 그럼 마이너스 6이랑 1이 절편이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거든? 오케이?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냥 그리면 되는데 지금 여기 x가 0보다 작은 곳에서만 그리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그치? 근데 이 그래프가 몇보다 작은 곳을 찾아야 돼, 지금? 0보다 작은 곳. 어디예요? 이 W 부분이죠. 맞아요?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이렇게 된 거야. 됐어요? 재밌어요? 재미는 없어요? 그래서 1학기 때 배우는 것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다, 지금도 1학기네. 중간고사 보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치. 1단원이 너무 계산이 많아서 재미가 없었죠. 자, 일단 조금 이르지만 지금 쉬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15분만 쉬고 5시 15분부터 합시다. 이제 뭔가 함수를 0이랑 비교하는 문장이 있으면 함수를 0이랑 비교하는 문장이 있으면은 요 fx의 절편 기준으로 해석을 일단 해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크다잖아. 그치? 그 다음에 함수와 함수를 비교하는 문장이 있을 때는 교점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 거야. 여기 교점 기준으로 gx가 더 클 때 이만큼이지. 그리고 얘네 둘을 연립하는 거지. 이러면 절대 안 틀려.
그러니까 두 가지 여러 가지 수단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이런 의미야 얘들아. 하나가 마이너스 4랑 3 사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5보다 크다니까 연립하면 어디예요? 여기죠. 이렇게 하시면 안 틀릴 거야. 됐죠? 오케이. 자, 우리가 1237을 했던 거고 다음이 1241번이네. 요거는 41, 42, 43을 누가 질문을 했는데요. 아, 연우가 있어? 너무 똑같은 문장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네. 제가 41, 43, 45 이렇게 세 개 할게요. 네. 나머지는 풀어봅시다. 사실 찍어. 찍지 마요. 아니, 그 42야. 얘는 못 찍었어. 자,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물어봤는데 해가 이렇게 방정식처럼 나온다는 얘기는 0보다 작은 곳은 없고 0이랑 같은 곳만 이렇게 딱 하나가 있었다 이런 뜻이야. 내가 얘기했지 얘들아. 사이나 가해가 아니야. 해가 모든 실수거나 해가 없거나 해가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특수한 상황. 그럼 내가 뭘 떠올리라 그랬어? 그림을 떠올리라 그랬어요. 맞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물어봤는데 x가 0보다 작은 곳은 없죠. 근데 x가 0인 곳은 딱 하나 있지. 이러다 보니까 해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점 하나만 도출이 된 거거든. 그러면은 이 모양을 보고 저 함수식을 보고 이렇게 새로 함수를 만들어. 얘는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을 갖는 건데 최고차의 기수가 2니까 함수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니? 이번 운유구 13번 문제랑 똑같잖아요. 너네 운유구 13번 문제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요거 가지고 뭐 막 대입해서 푸는 거였어? 아니지. 이걸로 함수를 만들어서 이걸 전개해서 그죠? A, B를 맞추는 거였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시겠어요? 지금 이해돼? A는 4고 B는 2겠네. 더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243번 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아직 아래로 블록한지 위로 블록한지 모르는 상태의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을 찾았더니 해가 뭐밖에 없대? 3밖에 없대. 그럼 음수인 곳은 없고 0인 곳만 딱 하나 있었다는 얘기야. 이렇게요. 그럼 최고차항의 계수 a는 양수일 거고 x-3의 제곱인 거지. 전개하면 a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9a거든. 그러면 b와 c가 a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바로 관계식을 구하실 수가 있지. b는 몇 a일까? c는 몇 a일까? 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 넣으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자, 얘가 9a이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6a였으니까 마이너스 b는 6a겠죠? 이 상태로 a가 양수인 게 밝혀져 있으니까 양변을 3a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이해되시죠? 인수분해 하시고요. 답은 0보다 작은 곳 찾는, 이런 곳 찾는 4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3분의 1까지 1번이야.
자, 넘겨서 1245번. 요건 이제 두 분이 질문해 주셨어. 똑같겠죠? 똑같겠죠? 한 번 더 해봅시다. 이게 아쉽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한 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작거나 같다네. 일단 해볼게. 자,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을 찾았더니 해가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만 나왔다는 거는 0보다 작은 곳은 없고 0인 곳만 있는 거야. 왜냐면 살짝 0보다 작아지는 순간 항상 범위로 답이 나오게 돼요. 그쵸? 지우 이해했니? 방금 그 말? 네. 오케이. 그러면은 튕기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x 절편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함수가 최고창의 개수는 a고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었다는 얘기니까 전개해 주시면 ax 제곱 플러스 1x니까 ax 그 다음에 4분의 1a가 되는 거고 a는 양수였겠다. 아래로 볼록하니까요. 됐죠? 자, 그럼 a랑 b가 같은 거고 c는 4분의 1a인 거지. 자, 그럼 b가 a니까 a 넣어주시고 c가 4분의 a니까 4분의 a 넣어주시고 마이너스 2분의 4면 그냥 두시고 양변에 4를 곱하고 a로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 a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뀔 거고요. 됐죠? 자, 그럼 x-2에 x 플러스 3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4개 되겠어? 근데 이제 최고창의 개수를 좀 보긴 봐야 돼. x구나? 상관없겠다. 오케이. 얘 갔다 와요. 뭘 죄송할 것까지야. 근데 쉬는 시간에 계속 자서 그렇겠죠? 그래 갔다 와. 1246번. 이것도 두 분이 질문해 주셨네. 근데 그거 진짜 질문인데 듣고 갈게요. 알았어. 그래. 자, 잘 봐요. f0이 8이라 그랬으니까 일단 fx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는 잡아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되죠? 상수항이 8인 거지. 자, 그 다음에 fx는 0보다 크다를 풀었더니 x가 2만한 데는 모든 실수래. 맞아? 만약에 fx가 이렇게 붕 떠 있었으면 그냥 답이 모든 실수, 그렇지, 모든 실수였을 거거든. 근데 2가 안 되잖아. 그럼 2만 양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2에서 튕겼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fx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a는 양수고 fx는 이렇게 생겼겠다. 이해되시죠? 전개해서 저기 세팅한 거랑 비교해 봅시다. 뭐 세팅한 거랑 비교 안 하고 그냥 새롭게 여기서부터 푼다고 생각하셔도 돼. 어쨌든 문제에서 f0이 8이라는 건 이게 8이라는 얘기지. a는 몇일까? 끝. f5 구하라 그랬으니까 5 넣으시면 돼요. 9, 2, 18입니다. 안 어렵지? 할 수 있어. 그렇지. 그 다음 질문도 너 거면 어떡해? 이게 끝이에요. 아, 그래. 운이 좋네. 자, 그러면은 이제 2차 부등식이 뒤에 얼마나 남았냐. 이 되게 많을걸? 저희 근데 저희 오메가도 하잖아요. 이제 여기 학교는 시험 보기에. 내가 얘기했는데 2차 부등식 순열 행렬 끝나고 다시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할 거야. 네. 오메가 뭐 학교에서 혹시 뭐 수행평가나 뭐 그런 거 본다고 하면 좀 갖고 오시고 도와드릴 테니까. 자, 보자. 우리 개념서 좀 잠깐 보시고요.
개념수에서 이제 저번 시간에 2차 부등식에서 두고 왔어요. 일단 오늘 이걸로 봐. 필기는 잘 해서 가시고. 이제 절대부등식까지 제가 설명을 했죠. 여기 부등식에서 좀 중요한 이론이 이 실근 부호 판단하는 거하고 근의 분리라는 게 있거든. 이게 예전에는 막 크게 강조되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요새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자꾸 고2, 고3으로 넘어가서 모의고사랑 수능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 여기. 요거를 좀 잘 하셔야 돼. 내가 외우는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이거 자기가 제대로 기억할 자신이 없으면 제가 오늘 또 약간 사이가이 같은 이상한 거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외우십시오 아예. 자 봅시다. 일단 두근의 부호 판단 같은 경우에는 별게 없어요. 자, 두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그냥 판별식이랑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문제를 풀면 돼. a분의 b도 마이너스 a분의 b도 양수, 그 다음에 a분의 c도 양수, 그 다음에 판별식도 양수. 근데 얘들아 여기를 좀 조심하셔야 돼. 두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라고 붙어있지. 그럼 두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이어야 돼,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두근. 허근은 근처라는 거 아니까 양수해야 되지.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붙어 있어요? 받침이 붙어 있죠. 자, 여러분 써보세요. D는 0인 상황 있잖아.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중근이라고 불렀지. 이 중근의 수학적 정의는 잘 들으세요. 서로 같은 두 실근이야. 써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가 절편이 3 하나밖에 없어 보이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바운스하는 이 x 절편은요 수학적으로 두근 취급합니다. 아시겠어요? 3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어떤 fx가 x-3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를 한근 취급하는 거예요. 아시겠어? 얘랑 얘는 수학적 성질이 다르거든. 얘는 3의 좌우에서 함수값의 부호가 안 변하고 얘는 3의 좌우에서 함수값의 부호가 변한단 말이야. 이런 수학적 성질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건 뭐라고? 두근. 이건 뭐라고? 한근.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거를 바운스 포인트, 앞으로 이걸 크로스 포인트라고 읽을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야. 그러면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함수로 봤을 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 중근도 두근 취급한다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합은 음수, 곱은 양수.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네모를 쳐줍시다. 자, 그 다음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조건이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반대야.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럼 곱은 예측할 수 있어.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겠죠. 합은 어때요? 절대값을 모르면 분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추론할 수가 없고, 근데 여기 뭐가 없죠? D가 없네. 위엔 다 D가 있었는데. 그치? 자, 너네 이 알파랑 베타가 부호가 반대야. 그러면 이 A분의 C가 얘들아, 요 A분의 C가 얘들아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럼 이건 A와 C의 부호가 반대란 얘기겠지. A랑 C의 부호가 반대란 얘기겠지. 너네 판별식이 어떻게 생겼니? B제곱 마이너스
4A시죠. 근데 보세요. 지금 A와 C의 부호가 어떻다고요? 그럼 이만큼이 음수겠지. 마이너스 4를 곱해놨으니까 이만큼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비제곱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그럼 얘는 부호 판단할 가치가 없어. 항상 양수야. 그래서 판별식을 안 봐도 돼. 얘들아 잘 들어. 최고차항의 개수랑 상수항이랑 부호가 반대면 판별식은 항상 양수라서 안 봐도 돼요. 그래서 두 군의 부호가 모두 다른 걸 판단하는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다 별표 쳐보자. 예전엔 내가 저 밑에 있는 근의 분리에서 써져 있는 것들을 애들한테 직관이라고 했거든? 직관. 그냥 아는 거지 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게 만들면 되지.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게 만들면 되지. 두 근 사이에 P가 있게 만들면 되지. 그냥 직관이라고 애들한테 했었거든? 근데 이제 외워요. 저 문장들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뭐 쓰는지를 외우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왜냐면 고1 때만 나오지 않거든? 계속 나오니까. 자, 봅시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이 알파 베타의 위치를 아주 디테일하게 추적해야 돼. P보다 크게, P보다 작게, 두 근 사이에 PQ가 있게. 그래서 얘를 함수로 보는 거야, 일단. 그럼 알파 베타는 뭔데? fx의 x절편이 되는 거지. 그럼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면 x절편이 어떻게 생겼을까? 두 개가 찍혀 있긴 할 거고 P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 거야. 맞아요? 그럼 이게 fx네. 자, 잘 대답해봐. 니네 이미 되게 익숙해. 너네 이 P에서의 함수값 뭐라고 부르죠? f? P. 맞아요? 이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지금? 그렇지. 이럴 수밖에 없어. 오케이? 알파, 베타의 오른쪽에, 이렇게 왼쪽에 딱 P가 찍혀 있으면 P에서의 함수값은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최고차항 기수는 양수로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판별식도 살펴봐야 될 거야. 얘들아, P가 양수인 것만 가지고 알파, 베타가 반드시 존재할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 있어도 P에서의 함수값은 양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을 봐야 되겠지. 두 근이니까 0보다 커야 되고, 다시 뭐라고 해봐. 같은 것도 돼. 얘들아, 이것도 될 거야. 이 튕기는 거 왜 될까? 이거 몇 근이라고? 그렇지. 그래서 얘도 이게 중요해요. 아시겠지? 근데 적용시키는 순서는 여러분, 잘 봐요. 함수값하고 판별식 하는 거야. 함수값을 먼저 하는 거다. 알겠지? 자, 근데 얘들아, 문제가 있어. 지금 내가 뭐뭐 살핀 거냐면은 P에서의 함수값이 양수, 그 다음에 두 근이 존재하게 만든 거야. 맞아? 근데 이 그림도 방금 내가 살펴본 두 가지 문장이 위배되지 않거든?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은 거야. 얘도 어때? FP가? 양수고. 판별식은 뭐 여기도 중근 또는 이제 두근이어도 되는 거니까 양수겠지. 그럼 내가 이 두 개만 판단해서는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확신할 수 없단 말이야. 그때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바로 축이에요. 축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p. 자, 축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p.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면 축도 p보다 크죠.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으면 축도 p보다 작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판단하시는 게 축의 위치야. 자,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게 뭐라고? 아니. 이건 내 네모만 치는 거고. 아, 속았니? 미안해. 함수값. 그 다음 판별식. 그 다음 축. 왜냐면 두 근이 모두 두 근 사이에 상수 P가 있을 조건 보면은 함수값만 판단하거든. 함수값을 먼저 보는 거야. 알겠어? 자,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조건 한번 볼게. 자, 다시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고? P. 그럼 이번에는 두 근이 같을 순 없겠다. 그치? 알파와 베타 사이에 어떤 상수 P가 있어야 되는데 튕겨버리면 그 사이에다 뭘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 맞아요? 이번에는 FP가 양수야, 음수야? 헷갈리는 거 아니지? 네? 네, 저건 괜찮아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네, 맞죠? 네, FP 안 헷갈려요. 음수지? FP가 음수지? 근데 얘 또 이상하지 않니?
얘는 함수값 한 별씩 쭉 다 왔는데 얘는 뭐야? 함수값 하나만 받네? 맞아? 그러니까 P가 음수기만 하면은 두 근이 P를 사이에 두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얘들아.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가 있어. 맞아? P에서 함수값이 음수란 말이야. 그럼 뭐 이렇게 갈지, 뭐 이렇게 갈지, 뭐 이렇게 갈지 모르겠으나 무조건 P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뭐가 생기겠어요? FP가 음수면 P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무조건 뭐가 생기겠어? FP가 음수면 P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뭐가 생기겠어? 이게 이름이 뭐라고 해요? X 절편이 생기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하나만 음수면은 그 지점에서 함수값이 음수면 무조건 절편 두 개가 P를 감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얘랑 느낌이 비슷하지. 함수값만 보면 돼. 알겠어? 근데 얘들아 이거 너네가 이번에는 시험범이니까 아마 안 까먹을 거야. 근데 고2, 고3들이 이걸 계속 까먹어. 알겠어? 자 써보세요. 3개 보는 거야. 한 판축. 외워. 뜻은 뭐겠어? 함수값 한 별씩 축의 위치. 아시겠어요? 이 순서로 외우세요. 한 판축. 함축판 하지 말고. 알겠죠? 적용시켜야 되는 순서니까.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 벌써 이런 것들을 배운 거야. 너네 중딩 때 나한테 안 배웠으니까. 중딩들한테 이제 강조하는 게 대입은 언제나 괄호와 함께. 알겠어? 그 다음에 2차 함수 배우실 때 치환은 언제나 범위와 함께. 그죠? 그 다음에 사이가에 배우셨죠? 사이가에. 그 다음에 한판축. 이렇게 4문장이에요. 아시겠죠? 지워도 돼? 뭐 위에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뭐 하나 있긴 한데 그건 뭐 연립하면 되는 거라서 이미 절대값 포함된 부등식 풀면서 연립을 오지게 했죠. 연립은 내가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마지막이야. 2차 부등식 마지막 이론이라고 이제 문제만 풀면 돼요. 자, 문제 많아. 문제 많습니다. 자, 어려. 자, 1249번 해봐요. 뭔가 이상할 거야. 예, 1249. 너네 아까 이 그래프 기억나? 좀 엉덩이같이 그렸네. 짱구가 생각나네. 근데 어쩔 수 없다. 야. 이게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었고 이쪽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어가지고 뭐 예절편이 마이너스 6이랑 1 그 다음에 예절편이 마이너스 1이랑 6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던 함수 있었던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인수분해가 되는 상태에서 이 가운데 거 부호만 싹 바꿔놓잖아. 맞아? 그러면은 두 근의 부호가 여기 바뀌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맞아? 얘랑 얘 봐봐. 가운데 1차항만 보고 싹 바뀌어 있지. 그치? 그러면 축이 이렇게 대칭 이동이 일어나면서 이 두 근의 부호만 반대가 되는 거야. 뭐야? 두 근의 부호만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근데 봐봐. 이게 4인데 가해로 나온 거 일단 둘째 치고
어쨌든 부등호를 반대로 풀고 있잖아. 맞아? 그럼 가해가 답으로 나왔던 부등식은 해가 사이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암산이야, 문제가 그냥. 와, 진짜 사기적이다. 그래? 근데 이제 좀 풀어보자고, 디테일하게. 보세요. 일단 니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관점 하나. 이거 우리 사이로 배웠어, 가해로 배웠어? 사이로 배웠지. 그죠? 근데 해가 가해로 나와서 사이로 나왔어? 가해로 나왔지. 이거 이상하죠? A가 뭐다? 음수, 그렇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관점 중에 하나 일단. 아시겠죠? 근데 이걸 몰라도 뭐 A, B가 쉽게 나오긴 합니다. 왜냐면요. 이 부등식의 해를 가르는 경계값이 되는 값들은 이 부등식을 우리가 방정식 취급했을 때 뭐다? 근이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일 거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일 거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인 게 바로 나와요. 이 문제는. 맞죠?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이게 플러스 1로 바뀌니까 B는 몇이야? 3이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 넣고 3 넣고 문제를 그냥 풀어내셔도 돼.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지. 그러니까 사이로 근이 나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야. 이해돼요? 그럼 근이 마이너스 5랑 2니까 지우야 괜찮아? 안 빨라?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6개가 되는 거지. 그쵸? 여러 가지 관점을 드렸어. 다 이해되셨어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얘들아, 뭐 여기 부호가 바뀌어 있다고 항상 두 근의 부호가 반대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두 근이 존재해야 돼. 존재해야 이제 그런 얘기야. 자, 다음 넘기셔서. 자, 유형 8번 너무 중요하고요. 유형 8번 너무 중요하고. 자, 제가 시켜보긴 할 건데 시켜보기 전에 이거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봅시다. 긴장되는 순간이야. 너네 fx는 0의 근이 2, 3, 4라고 주어졌어. 오케이? 여기 x에다가 장난질을 딱 쳐가지고 f2x-1은 0의 해를 구하라. 이런 문장이 나와 있어요. 맞아? 이거 해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뭐라고 다시? 2x-1이 2, 3, 4. 지우 기억나? 기억 안 나도 돼. 자, 다시 한번 하려고 어차피 설명하는 거야. 얘들아, fx는 0의 근이 2, 3, 4라는 건 이런 뜻이야. x가 2, 3, 4. 좀 더 느껴. x가 2, 3, 4일 때, 즉 f2랑 f3이랑 f4가 다 0이 된다는 뜻이겠지.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x에 1을 딱 넣는 순간 0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맞죠? 3을 딱 넣는 순간 0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4를 딱 넣는 순간 0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얘를 몇으로 만들어야 0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라고. 물론 얘를 2, 3, 4로 만들기 위해 이 x에 넣어줘야 되는 값은 다르겠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푸시면 되는 거지.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걸 잘 쓰시면요, 여러분, 이쪽이 좀 바뀌어 있어도 풀 수 있습니다. 내 얘기 들어봐요. f x 2x-1의 해가 해가 1, 2, 3이래. 근데 해가라고 나오니까 내가 x는이라고 안 쓸게. 니네가 해석해봐. 1, 2, 3이래. 그럼 f 3x 플러스 1은 0의 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영어 생각해야지. 뇌를 써야지. 그 멍청한 표정 짓지 말고 이걸 봐야지. 처음에 내가 어떻게 접근했었는지 생각해봐.
자, 해가 1, 2, 3이라는 건 뭐가 1, 2, 3이라는 얘기야? EX MC. 아니, x가. 해라는 건 x야, x는. 맞아? 자, 이 방정식의 해가 1, 2, 3이라는 건 뭐가 1, 2, 3인 거라고? x가 1, 2, 3인 거라고. 맞아? 그러면 f 몇이 0인지를 알 수가 있어. 오케이? 1을 넣어봐요. f1, 그렇지. 또 2를 넣어봐요. 3, 그렇지. 또 3을 넣어봐요. f5 맞아? 그럼 f135가 0이라는 건 내가 이 식을 0으로 만들었을 때 얘가 몇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들아, 반드시 익혀야 되는 거야. 이걸 나처럼 이 식의 값으로 바라보지 못하시면요, 이 x자리의 방정식 자리에다가, 이 x자리에다가 자꾸 장난질을 쳐놨을 때 계속 틀릴 거야. 네? 저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어? 아, 저 밑에 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F1, F3, F5가 0이라니까. 그럼 요거 1로 만들고, 이거 3으로 만들고, 이거 5로 만들면 되잖아. 그럼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2로 만들려고? 이걸 7로 만들려고요? 아니요. 아니, F135를 문제에서 줬으니까. 아, 아, 됐어요. 진짜야? 네네. 얘들아, 굉장히 간결한 거야. 굉장히 간단한 거라고. 굉장히 간단한 거야. 이해돼? 시연 이해돼? 아니. 근데 이해 안 돼도 돼. 이해 안 되면 얘기해. 아, 됐어요. 이거 식 다 써주면 되니까 내가. 반드시 난 이해시킬 자신 있어. 있었대요. 왜? 이해 안 되면 얘기해요. 이해시킬 자신 있어. 아, 진짜 됐어요. 진짜 돼? 네. 얘들아, 이 문장 잊지 마. 오케이? 그리고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 어떤 식을 0으로 만든다는 뜻이니까 x에 1이 딱 들어갔을 때 f 몇이 0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오케이? f 몇이 0인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f 몇이 0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어? 예를 들어 1, 3, 5가 0인 이런 식이면 fx가 이렇게 생긴 거거든. 1, 3, 4, 5, 9, 35, 13, 이렇게 생긴 거거든. 오케이? 그럼 f3x 플러스 1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니? 그쵸? 얘가 1이면 0이 된다니까? 얘가 3이면 0이 된다니까? 얘가 5면 0이 된다니까? 그럼 얘는 몇이 돼야 될까? 내 말이. 아시겠어? 여기에 장난질을 쳐놨으니까 x값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넣어서 f 몇이 0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단 말이야. 알겠지? 얘들아, 이 정도면은 수능까지 변수의 장난질 쳐놓은 애는 다 찾을 수 있어. 알겠어? 이거 만드는데 오래 걸렸어요. 너희들 꼭 쓰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근데 보통은 1254번처럼 나와. 하나는 fx를 안 건드려 놓고 이제 밑에 있는 식 하나만 건드려 놓는단 말이야. 알겠어요? 알겠죠? 자, 1254번 한번 해보세요, 일단. 아.
자, 화이팅 하는 거야. 얘들아, 완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야. 완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야. 자, 잘 보세요. 일단은 쉽게 푸는 방법부터 4, 2 모양의 부등식의 해가 실제로 4, 2로 나왔죠. fx가 ax제곱으로 시작한다면 a는 뭐? 양수. 자, 여기까지 잡히시는 거고, 부등식이지만 방정식처럼 취급을 하시면 fx는 0의 해가 무슨 뜻일까? 37이란 뜻이니까 x값이 37이란 얘기일 거야. 그럼 f3도 0이고 f7도 0인 거지. 그리고 문제에서 부등식을 풀라고 했지만 방정식이라고 느껴주시면, 맞아요? 이 친구의 해는 어떻게 찾는다고요? 얘가 3이고 얘가 7이고, 그럼 2x 플러스 1이 3이 되도록 x값을 설정해 주시고 2x 플러스 1이 7이 되도록 x값을 설정해 주시면 그게 바로 해란 말이야. 알겠어? 근데 내가 방정식으로 느꼈던 거잖아. 왜냐면 방정식의 근이 부등식의 경계값 역할을 하니까. 그럼 얘도 1과 3의 사인지 가인지만 결정하면 되겠지. 근데 봐봐. 일단 x의 이 부호, 개수의 부호가 같기도 할 뿐더러 혹시 x의 부호가 다르다고 한들 여기 지금 뭐가 붙어 있어? 제곱이 붙어 있지. 그럼 최고창의 개수가 변할까? 안 변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원래는 이렇게 푸시는 거고, 니들이 아직도 이게 x37인데 이게 37이어가지고 x가 13이 나오는 게 맞나가 이제 의심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그지 같은 풀이를 하나 더 준비했어요. 자, 잘 들으세요. fx의 근이 37로 나왔다는 얘기는 fx가 이렇게 생겼었을 거야. 자, 봐봐. 최고차는 계속 모르니까. 맞아? 그럼 f2x 플러스 1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계산해 보세요.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 꺼내면 자, 이거 2x 마이너스 6. 이 꺼내면 x 마이너스 3. 자, 이거 어차피 양수니까 떼도 되지. 자, 몇과 몇 사이야? 자, 되잖아. 믿고 쓰거라. 됐죠? 오케이, 좋아요. 이해했어? 아까? 네. 그래. 시안이 좋아. 넘기시고요. 1261번도 시켜보고 싶고 1259번도 시켜보고 싶고 아우. 근데 이렇게 다 시키면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풀어야겠죠. 뒤로 쭉쭉 가야 되니까. 예? 끝이 없어. 이게 5대예요? 그렇긴 하지. 네? 진짜요? 진짜요? 말이 안 돼요. 아예 하는 거 아니에요? 화요일 오늘 수행이 폭탄이었어요. 저희 수행이 하루에 2-3개씩 있어요. 알았어요. 내가 적절히 잘라볼게요. 일단 뒤로 가긴 갑시다. 자, 1270번. 퍼센트는 좀 어떻게 하시나 봐야지, 내가. 뭐야. 아니, 얘들아, 어렵겠지. 눈이 잘 안 될 것 같은 거 내가 하는 거야. 빨리 해봐. 그리고 퍼센트 소금물 거속시가 제일 짜증났거든요. 중일 때. 그럼 퍼센트 거속시 농도를 제일 쉽게 만들어주면 되죠. 아니, 근데 2분의 1이 감소하였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공식을 줄 거야. 이 공식으로 사실 배우는 것도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잘 안 되면 공식으로 외워요. 자, 봐봐요. 일단 퍼센트가 숫자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x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제 숫자로 나오면 그냥 뭐 공식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 가격의 103%가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7%가 떨어지면 원래 가격의 93%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퍼센트에 이제 x가 들어가면서부터인데, 이게 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는 이걸 약간 암기시키지만 니들은 이해할 수 있어. 너 2,000원 10% 인상시켜봐. 200원. 200원은 너가 2,000원이 10%를 계산한 결과야. 가격이 200원이 되는 게 말이 돼? 2,000원짜리가? 2,200원. 그렇지.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잘 봐. A1을 X% 인상시킨다라는 건 A의 X%를 일단 계산하는 거야. 어떻게? 둘이 곱하면 되잖아. 그렇지. 여기다 원래 가격을 더하는 거라고. 이걸 A로 묶어. 얘들아, 이거 외워요. X% 인상시키는 거야. 이 1 플러스 100분의 X가 뭐야? 1.03이야. 알겠어? 그럼 A1을 X% 인하시키면 어떻게 되는 걸까? A1의 X%를 계산해서 원래 가격에서 빼야겠지. A로 묶으면요. 1-100분의 X 맞아요? 맞죠? 자, 이게 0.93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걸 외워라. 자, 판매하던 상품의 가격을 원래 얼마였는지 모르니까 A1이라고 해볼게. 얘를 몇 퍼센트 인상시켰대? 그럼 가격이 이렇게 변하는 거야. 자, 판매량은 2분의 1 X%가 감소했대. 그럼 판매량이 B개였는데 2분의 1 X%가 감소한 거니까 여기에다 뭔가를 곱해야 되잖아? 1 어쩌고로 곱해야 되잖아? 100 위에다가 2분의 1X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알겠어? 근데 아마 예원이는 여기까지 쓴 것 같은데? 이해되죠? 그럼 봐봐. 총 판매 금액이 8% 이상 증가하도록 하는 X의 범위는? 하고 물어봤어. 그럼 봐봐. 이 위에 있는 걸 다 곱하면 내가 X% 인상시켰을 때 총 판매 금액일 거란 말이야. 얘는 번분수 연산을 했어요. 200분의 1x 이거 괜찮죠? 근데 이게 몇 이상이어야 된다고? 총 판매 금액이 몇 퍼센트 이상 증가해야 된다고? 8, 그지? 8% 증가한 것보다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0.08이라고 쓰면 안 되고 AB 곱하기 1.08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AB가 뭔데? 원래 판매 금액. 그치? 이렇게 그냥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금액이랑 원래 판매 개수는 상관이 없게 돼. 됐죠?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2만 분의 X제곱 플러스 100분의 1X 마이너스 200분의 1X 마이너스 플러스 200분의 1X겠네. 플러스 1은 1.08.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따가 다른 방법도 하나 알려줄게. 일단 이렇게 연습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1 넘기면 이거 0.08 되지. 됐죠? 여기다 2만 곱해요. 1600 가지고 와. 이하다 여기다 쓸게. 그럼 20이랑 80으로 인수분해돼. 4이지. 이래서 답이 4번이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방법 안 할게요. 일단 기초가 좀 안 되시니까 이걸 먼저 하세요. 선생님 제가 쓸데없이 줬다가 원가 뺐구나. 네, 뺐거든요. 그럼 저기가 1.8이 아니라 0.08이 돼요. 그렇지. 좋은 지적을 했다. 얘들아, 총 판매 금액이랑 수익이랑은 구분하셔야 돼. 알겠죠? 총 판매 금액이랑 이익이랑은 구분하셔야 돼요. 이건 총 판매 금액이야. 원가 안 빼도 돼. 자, 이제 퍼센트는 여러분들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 유형 11번, 유형 12번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유형 12번이 이제 최고 창의 계수에 미지수가 달려있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좀 같이 해보자고요. 자, 1280번 해보세요. 1280번. 180이요? 1280이요. 오, 했어. 오, 잘했어. 다 하신 분들은 1284도 해봐요. 네, 같이 설명할 테니까. 자, 일단 1280번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밑줄 2차 부등식 진짜 치사한데 저런 문장도 잘 고려하셔야 돼. 자, 쓰세요. A가 0인 상황은 가정하지 말란 얘기야. 그리고 나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항상 성립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X축을 기준으로 밑에 2차 함수가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고 약간 튕겨도 괜찮은 거고. 그럼 판별식이 허근 또는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할게요.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했을 때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에서는 이쪽에 있는 2차 항들이 다 제거가 되게 출제가 됐으나 지금부터는 제거가 안 될 거다. 자, A제곱 마이너스 2A 이 마이너스 달고 있지만 그냥 넘겼어. 자, 그 다음에 1도 넘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답이 저렇구나. 그럼 요거 이쪽으로 넘겨줘도 되죠. 어차피 0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그지? 그러면 근이 이렇게 돼. 저기 그 근의 공식으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 가해져.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가해. 됐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지? 이거 뭐야? 그죠? 근데 이제 모양 자체가 위로 블록해야 되니까 최고차인 개수도 결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값 써봅시다. B'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아니, 뭐라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작은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고, 큰 근이 1 플러스 루트 2죠.
근데 a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가운데가 싹 갈릴 거니까 답은 얘밖에 안 되겠다. 되시겠죠? 여러분들 유형 11번은 실수 안 하실 거야. 그래서 제가 12번을 시킨 거고요. 유형 13번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1284번. 얘는 문제가 뭐로 시작해? 여기 볼래? 부등식으로 시작하지. 그러니까 이 n 플러스 2가 0인 경우도 따로 고려해 주셔야 돼요. 자, 케이스를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n 플러스 2가 0이 아닐 때랑 n 플러스 2가 0일 때랑 이렇게 나눠 푸셔야 돼요. 아주 치사하죠. 그죠? 자, n 플러스 2가 0이 아니야. 얘가 안 지워져. 그럼 이건 몇 차 부등식일까? 2차 부등식일 거니까 2차 함수로서 해석하시면 돼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x축 위에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되겠지. 판별식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 자, 이것도 b'의 제곱으로 가지고 올게. n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n 플러스 2로 그냥 묶어버릴게요. 그럼 앞에는 n 플러스 2가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4가 남는 거지. 자, 그럼 n 플러스 2에 n 마이너스 2가 돼서 맞아요? 답은 4, 2로 작성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2가 아니라는 조건도 잘 살펴보시고 빠져있으니까 괜찮겠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m이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되는지 따로 살피셔야 된다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돼? 0 되지.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0 되죠. 그럼 우변에 4만, 좌변에 4만 남지.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다 지워졌지. 이거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하는 거니까 m이 마이너스 2일 땐 x에 뭘 갖다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m 값이 마이너스 2인 건 괜찮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답 내시는 거야. 연우 봤어? 아니, 수업인 거 아시지 않나? 아, 모르겠어요. 방금 말했어요. 수업 중에. 아니, 나가서 바꿔 와도 돼. 중요한 전화면. 괜찮아, 끊었어요. 어쨌든 정수는 몇 개예요? 4개. 긴장했다. 됐죠? 넘겨봅시다. 자, 얘들아 1286번, 1287번에 보시면 무리시계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는 무리시계 값이 순원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는 뭐 이런 말 있죠. 그죠? 루트 안을 양수로 만들거나 루트 안을 음수로 만들면 되는 거야. 넘길 거야. 풀진 않을 거야. 니들이 이따가 나중에 숙제를 해볼 거예요. 자,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도 한번 해봅시다. 자, 1290번 해보세요. 여기다 써드릴게. 자, 이차 함수에 대하여 fx가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해가 없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의 그림이 안 그려지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떠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음수인 곳 없으니까. 자, 튕기는 건 어떨까요? 튕기는 것도 돼요. 얘도 음수인 곳은 없는 거거든. 만약에 붙어 있었으면 튕기는 것도 안 되겠지. 판단 잘 하시네. 그래서 판별식이 허근 또는 중금에 갖도록 푸시면 돼. 자, 짝근의 공식으로 쓸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a-9로 인수분해 되니까 0부터 9까지.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잘 보셔야 돼. 혹시 x제곱 앞에 a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 거야. 지금은 괜찮죠? 자, 10개입니다.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5번은 오늘 앞에서 다룬 거랑 비슷해서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제 근의 부호 판단이랑 근의 분리하러 한번 가보자. 위치 관계 좀 해야겠네. 자, 유형 17번으로 오셔서 1309번 해보세요. 1309.
요거 1309. 뭐라고요? 다시. 접하는 것도 만나는 거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지. 이것도 만나는 거고 이것도 만나는 거지. 이거는 풀고 나서 우리 같이 해석도 해볼 거예요. 해석도. 이게 어떤 의미인가도 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얘랑 얘랑은 만나야 되고 얘랑 얘랑은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교점 찾는 식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야. 교점 찾는 식을 만들어 놓고. 자, 저 1차 함수랑 2차 함수랑 교점 찾는 식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교점 찾는 식에 대한 강조는 제가 정말 많이 드렸죠. 만난다라는 것은 얘 해가? 해가? 있다. 두 개 또는 한 개다. 그지? 자, 그래서 판별식을 잘 쓰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4k 마이너스 7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k 값이 4분의 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직선과 밑에 있는 2차 함수는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교점 찾는 식을 썼을 때 이 교점 찾는 식의 해는 없어야겠지, 그지? 자, 넘기시고요. 이 친구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될 거야.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셔도 되고, 뭐 좀 잘하시는 분은, 뭐야 이거? 얘가 9보다 크다. 기억나세요? 이게 9면 중근이니까 9보다 크면 얘가 떠 있어서 안 맞는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 플러스 K고 9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6이 넘어가서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럼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공통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겠지? 자, 4분의 K보다 크거나, 아니 4분의 7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요게 이제 1점 몇이니까 2부터 시작해서 5까지 2, 3, 4, 5, 4개입니다. 2번이요. 되겠죠? 근데 우리 해석도 같이 해보기로 했지.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무슨 해석을 좀 해볼 거냐면 2, 3, 4, 5, 2번은 맞고 그려보자는 거야. 이게 도대체 K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사실 얘들아 이런 게 공부거든. 자, 지금 이 2차 함수는 축이 1이고 꼭지점이 1,3인 이제 어떤 2차 함수야.
그리고 아래로 블록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축이 2분의 5야. 그죠? 그래서 2분의 5를 좀 넣어보시면 아, 이거 50이구나. 35가 되나? 돼요? 2분의, 맞지? 35 맞지? 맞을걸? 2분의 5 컴마, 뭔가 이 9를 기준으로, 야, 좀 이상한데? 2분의 5 컴마 9를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함수야. 그죠? 근데 그림을 여기다가 다시 그려줄게. 구보다 조금 안 되긴 하지만 자,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가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가 하나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x 플러스 k는 기울기가 몇인 직선이에요? 1이야. 그래서 K가 굉장히 낮은 상태로 K가 굉장히 작은 상태면 직선이 이렇게 갔을 거야. 맞지? K가 올라오다가 이 밑에 있는 2차 함수, 이 첫 번째 2차 함수랑 만나게 되는 순간이 생길 거예요. 언제? 약간 이런 그림? 맞아요? 이때 K 값이 4분의 7이다 이런 뜻이야. 아까 답이 이렇게 나왔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K가 4분의 7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이 K 값이 4분의 7보다 커지기 시작하면은 직선은 더 위로 올라가겠지. 계속 만나지. 계속 만나지. 계속 만나지.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저 위에 닿을 때까지. 그렇지. 닿기 직전까지. 아마 닿을 때 K 값을 구하면은 6일 거야. 근데 6이면 닿지. 그러니까 닿지 않아야 되니까 6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까지 공부해 보시면 좋겠죠. 이해되세요? 끝. 그러니까 이런 심오한 이론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대수적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같은 데서 갑자기 막 그래프를 막 활용하고 이러면 이제 머리가 깨지는 거야.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자, 유형 20번 별표 치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야. 근데 이제 내 생각에는 장기 제2를 제외하고는 여기를 안 내실 것 같긴 한데, 자, 한번 볼게, 얘들아. 1300. 장기 제1. 너네들 이제 어려워졌으니까 시험이. 야, 1327 진짜 풀려보고 싶다. 저거 축이 결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쉬운 거 하나 하자. 1325번 일단 해봐요. 1325번. 그리고 시간 되면 내가 1327까지 시킬게. 근데 문제 번호들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우리 예전에 첫 수업할 때 이거 풀었지. 나 갑자기 기억이 났다. 좋으시네요. 응, 여기 1340 몇 번 때까지 너네 마지막 이거, 그지? 우리 첫 수업 이거였어. 아니 도대체 그럼 어떻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기억이 나니고. 어떻게 크게. 그럼 제가 질문했었나 봐요. 그런가? 또 모르겠다. 나 머리 좋다.
자, 1325번이야.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x값 범위가 주어진 상태로 2차 부등식을 항상 몇보다 작게 만드는 문제인 거야. 자, 이제 두 가지 관점을 드릴게. 일단 다 넘겨봐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근데 전 구간에 걸쳐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x값 범위가 이렇게 제한돼 있다고. 그럼 그래프를 잘라야 되죠. 그래프를 잘라야 되지. 자, 얘를 일단 y로 보고 잘 그려볼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축이 4분의 마이너스 2니까 2분의 1이잖아? 그럼 2차 함수가 요래 생겼겠죠? 근데 지금 범위를 몇부터 몇까지 줬냐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줬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 범위에 있는 함수 값들을 모두 몇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어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어야 돼요. 그쵸? 이런 것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얘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이고 뭐 이런 것들은 중간값이잖아. 이 가장 높은 값 있죠? 얘만 0보다 작게 만들면 돼. 그럼 나머지는 다 0보다 작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x축이 지나가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f-1을 구해가지고 예지야 표현 좋았다. 서술형에다 그렇게 쓰면 참 좋아. 이걸 fx로 네가 잡은 거지, 그지? 마이너스 1을 딱 넣으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k는 5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래서 답은 5번이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을 하나 드릴 건데, 두 번째 관점은 얘들아, 두 번째 관점은 k를 오른쪽에 그대로 둔 상태로 푸는 방법 하나만 보여줄게. 자, 얘는 2차 함수로서 우리가 그려지고 함수값들도 다 확정이 된다. 축이 2분의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요만큼 함수를 보는 거고 최대값이 몇? 5. 그 다음 최소값이 몇? 뭐 2분의 1을 넣으면 될 거야. 그죠? 4분의 1, 2분의 1에다가 뭐 2분의 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지금 2차 함수가 더 커야 돼? y는 k가 더 커야 돼?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더 커야 되지. 그럼 k라는 상수함수 노란색으로 그릴 건데 어디로 지나가야 될까? 얘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위로 지나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k가 몇보다 커야 돼요? 5보다 커야 되고 문제에서 잠깐 같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k가 5랑 겹치는 건 괜찮은 거야. 자,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 자, 지금은 솔루션 1이 좀 더 나으실 수도 있는데요. 학년이 점점 올라가면 이 함수를 고정시켜 놓고 이 y는 k라는 상수 함수를 움직여가면서 판단하는 게 훨씬 편하실 수도 있어요. 오케이?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됐다. 왜냐면 지금은 아직 차수가 높지 않아서 니들이 판별식으로 해결할 것 같아서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답은 일단 5번이야. 이해 잘 되셨어요? 자, 오늘 복습 꼭 하셔야겠죠.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어. 복습 잘 하시고요. 자, 숙제 받아봅시다. 제가 적절히 낼게요. 아시겠죠? 1246번까지 숙제였다고 했죠. 자, 90개 드릴게요. 90개. 토, 일, 월, 화. 90개. 자, 1247번부터요. (1312번까지) 하면 1312번이요? 예 1247번부터 1312번까지 하면 65문제거든요. 여기에서 얘기 잘 들으세요. 자, 226쪽부터는 제가 체크하는 문제들만 숙제입니다. 자, 1316번, 1323번, 1327번,
1330번, 1334번, 1330, 잠깐만. 1341번. 어머, 얘들아, 여기야. 우리 첫 수업한데. 내가 첫 수업을 준비했거든. 내가 첫 수업을 이렇게 문제를 풀었네. 니네 수업 잘해주려고. 틀려있어요, 저희도. 아니, 내가 풀었다. 니네 숙제니까 했겠지. 난 보통 이제 그래요? 고3 수업 말고는 준비를 안 하거든. 근데 이제 1341번 네모 쳤죠? 네. 45번, 1349번, 여기까지만 하자. 우와. 수고했습니다.